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억지 결혼을 하고 전쟁으로 부모와 생이별한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 살았지만 결혼한 지 닷새 만에 해방이 되어 남편이 군대에 끌려나가지 않게 됐다는 이유로 해방된 게 너무도 싫었다는 엄마의 얘기도 역사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객관적인 역사와 엄마가 체험한 역사는 달랐지만 주관적 체험이 지닌 신선함이 있었다. 골라듣는 뉴스룸 책 읽는 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심영구 기자입니다. 자, 며칠 전이 바로 어버이날이었죠.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연중에 한두 번이라도 부모님을 더 떠올리게 되는 어버이날, 특히 그 즈음에 엄마 생각을 좀 했는데요. 50여 년 전에 저희 엄마도 꽃다운 처녀였고 또 청춘이었고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릴 때 이미 아침부터 밤까지 자녀 2명을 건사하기 위해서 생활전선에서 분투했다는 걸 돌아보면은 새삼 경이롭고 또 애틋합니다. 우리네 엄마들은 다들 저마다의 서사, 역사를 갖고 계시죠. 오늘 읽는 책은 이 격동의 한국사 100년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 엄마의 생애사를 담아낸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책 같지만 북적북적 사상 처음으로 도전하는 만화책입니다. 김은성 작가의 내 어머니 이야기. 낭독을 허락해준 출판사 애니북스와 김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만화책을 골랐냐? 만화를 어찌 낭독하려고 하냐는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2일 제 이 차례에 업로드할 때 뭔가 가정의 달 어버이날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었는데 4월에 읽었던 이 책이 떠올랐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체 책이 좋은 만큼 제 낭독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은 김은성 작가의 어머니 1927년생인 이복동여 씨입니다. 함경남도 북청 출신인데 흥남철수 때 남으로 피난 오면서 가족과 헤어져서 이산가족, 실향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논산에 정착해서 사셨고요. 서울에 또 오셨습니다. 먼저 사망한 장남을 포함해서 6남매의 어머니였고 여기 김은성 작가는 그 중에 막내딸로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20여 년 살고 넘어와서 남한에서 60여 년째 살고 계시지만은 이 작가의 엄마 복동여 씨는 아직도 함경도 사투리를 유지하면서 말하고 또 그때 어렵고도 힘들지만은 두터운 정으로 살아왔던 엄마, 아빠, 오라버니, 언니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또 그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은 복동여,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노새였습니다. 노새의 엄마, 이 작가에겐 외할머니죠. 이초샘 씨가 처음 시집오는 1908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4권까지 있습니다. 2014년, 13년까지 연재를 했으니까 100년 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먼저 프롤로그 대목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 함경도 사투리를 등장인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읽어보면은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서 무슨 뜻인지도 덧붙이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이니까 그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옛날 얘기. 100년이 훌쩍 넘은 1908년 함경도 어느 마을에 한 여인네가 살고 있었다. 16살에 시집와서 3년 만에 막 첫 딸을 낳은 때였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둘째 딸을 낳았고 둘째 딸을 낳은 3년 뒤엔 4대 독자 아들을 보았다.
홀 시아버지와 어린 시누이 둘, 남편과 자꾸 불어나는 아이들을 거두며 살았다. 같이 가기요, 시는 언니라는 뜻의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그래도 농토는 넉넉한 편이어서 다른 집들과는 달리 양식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지만 장정 하나 없는 집에서 넓은 농토를 남편과 함께 직접 경작하고 일꾼을 쓸 때는 일꾼들 밥도 해주느라 쉴 새가 없었고 조상님 모시기도 소홀할 수 없는 노릇이라 여인네는 제삿날이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 북새통 속에서 여인네는 애를 계속 낳았는데 아들 낳은 지 4년 만에 셋째 딸을 낳았고 셋째 딸을 낳은 지 2년 만에 넷째 딸을 낳았다. 아들 하나에 딸 넷, 시아버지, 시누이 둘, 남편, 여인네까지 10식구가 되었다. 여인네는 10식구 뒷바라지에 죽은 조상들까지 수발하며 살았다. 그 힘든 삶에도 여인네는 지치지 않았고 착실한 남편과 금슬 좋게 살았다. 그런 여인네도 당해내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아버지 모시기였다. 시아버지는 머리가 노래서 동네에서 노레이 아바이, 노랑이 할아버지라는 뜻의 함경도 사투리, 노레이 아바이라고 불리는 이로 성깔이 꽤 있었다. 그래도 동네에서 무슨 판정 낼 일이라도 있으면 도맡을 정도로 사리가 분명하고 언변이 좋았다. 이렁저렁 하고 저렁이렁 하여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세. 그렇지만 집에서는 독재자로 어흠! 손녀들만 많고 손자는 달랑 하나밖에 없는 게 성이 차지 않았던 시아버지는 한 손녀의 이름을 걸고 넘어졌다. 참 귀한 딸들이 많다. 올라가도 귀동녀, 내려와도 귀동녀. 손녀딸 중 하나의 이름이 사촌과 같은 귀동녀였는데 귀동녀, 맨 귀동녀. 아밤, 점심 드시기요. 아밤은 시아버지라는 뜻의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딸 주제에 귀하다는 뜻의 이름을 붙인 것이 못마땅하여 핀잔하는 것이었다. 너랑 귀한 딸들이랑 많이 먹으라이. 그 유난한 성격은 어디 마실이라도 갔다 올라치면 저 고갯마루에서부터 동네가 다 시끄러웠다. 아함! 애기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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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밤! 며느리를 애기네야 하면서 찾아댔다. 빨리 눈 내다봄! 아밤, 댕기 오신매? 노인네의 까다로움은 음식에서 극에 달했다. 애기네야! 되창문, 공기창문에 기대앉아 대통을 내놓고 담배를 뻐끔거리다가 노상 며느리를 불러서 음식을 청했다. 오늘은 굴푼하이, 괴기국 좀 먹어보자이. 굴푼하다는 허기지다라는 뜻의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네, 아밤. 고깃국을 해오라면 음식 솜씨 좋은 여인네는 먹은직스럽게 국을 끓여 득달같이 대령했다. 실루 맛있겠다. 아밤, 실루 국이 맛있게 됐음. 애기네야, 생각해보이. 괴국국이 아니라 개정국, 보신탕이 먹기분 같다. 아밤, 어피덩. 어피덩은 빨리라는 뜻입니다. 개정국 한 그릇 사오겠음. 개정국을 사러 동네 어귀 주막까지 오리 2km나 되는 데를 불이 나게 뛰어가서 사다가는 온갖 채소에 들깨가루 듬뿍 넣어 푹푹 끓여가지고 시아버지 앞에 내갔더니 실로 맛있겠음 아밤. 어피덩 자식이요, 뜨끈뜨끈한 기 맛있겠음매. 애기네야, 괴긴내가 싫다. 수집이나 한 그릇 먹어야겠다. 해가는 음식마다 마다하고 나중에는 수제비를 해오란다. 아이고, 아밤도 참 입도 애달다. 애호박을 따다가 숭덩숭덩 썰어내가서 수제비를 끓여내가니 아밤, 여기 수제비. 수제비는 좀 그렇고 떡이나 좀 해와라이. 이번에는 떡을 해오란다. 예, 아밤. 떡방아로 얼른 방아를 찧어 떡시루에 마침맞게 쪄서 떡매로 치고 예쁘게 썰어 고물을 얼른 묻혀 헐레벌떡 해내갔다. 일찍도 해가지고 온다.
떡 담은 그릇을 던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음식 솜씨 좋고 마음도 어진 여인네였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시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어느덧 여인네의 4대 독자 외아들이 커서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국민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죠. 4대 독자 외아들은 착하고 똑똑했다. 학교 공부도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 아들이 학교에서 학예회를 하는데 주인공을 맡았다고 꼭 와서 보라고 했다. 엄마, 꼭 와야 해. 엄마가 가고 말고 우리 아들 주인공 하는 걸 봐야지. 그러면 학예회 날 아침. 아밤, 학예회를 가시기요. 꼭두대 피도 안 마른 것이 새끼 학예회를 간다고? 아밤은 가시지 에이 할람은 가시지 말기요. 저는 댕기 오겠음매. 아이 저런 호로연이 있나. 오늘 갔다가는 집구석이 난리가 날 줄 알라. 에이 저런 호로연. 가마솥을 갖다 내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아버지가 분을 참지 못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이 여인네는 학교에 다녀왔다. 아밤 학교회를 당겨왔심매. 그래 알았다. 일을 봐라이. 이상하게도 시아버지는 누그러져 있었다. 여인네의 시아버지가 알아누운 건 여인네가 5째 딸을 낳은 해였다. 위에 병이 난 것 같았다. 마음이 어진 여인네는 정성으로 시아버지를 간호했다. 아밤, 자식이 싫어도 좀 자셔야 함. 저리 못 자시 큰일이 아임. 여인네가 정성껏 간호해도 시아버지의 병세는 좋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져만 갔다. 여인네의 시아버지는 이제 아예 거동을 못하게 되었다. 거동을 못하게 되자 시아버지의 머리에 동전만한 구멍이 생기고 거기서 이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런 노인네를 여인네는 알뜰하게 거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시로 드나드는 여인네는 이가 전혀 옮지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아버지 방에 드나드는 여인네의 남편은 이가 옮겨부터 무척 힘들어했다. 여인네는 여전히 시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했다. 어진 여인네의 온갖 정성에도 노인네는 점점 시들어갔다. 노금 아버지, 이 젖을 짜서 아밤께 다려볼게. 여인네는 갓난애에게 먹이던 젖을 짜서 노인네에게 먹였다. 미음은 먹지 않던 노인네가 아기 젖은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을 젖으로 연명하던 시아버지는 어느 날 잠시 눈을 뜨고는 내가 착한 널 못살게 군 것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이. 예, 아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젖을 빨던 시아버지는 나의 외증조부였고 그 시아버지의 며느리는 나의 외할머니였고 젖을 나눠 먹은 6째 아이는 내 엄마였다. 극성 맞던 내 외증조부의 초상은 음력 6월 푹푹 찌는 삼복지간에 조용히 치러졌다. 자, 프롤로그가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요. 뭐 이 부분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분들도 있을 거고 꽤나 생소하게 들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불과 100년 전인데도 참 고단했던 시절입니다. 이 책의 첫머리에 이 노세 집안, 이 노세는 이복동여 씨의 아명입니다. 노세 집안의 가계도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일 위에 방금 등장했던 성질 고약한 할아버지, 그 외증조 할아버지죠, 작가의. 그리고 복동여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고요. 또 6녀 1남 7남매에서 6째 딸인 이 복동여 씨 형제 자매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태어나기도 전에 시집 가버린 태어나기 전은 아니군요. 하여튼 이 시집 가버린 위에 언니 2명은 말 그대로 출가 외인이라서 이 복동여 씨 기억에는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오빠와 언니, 바로 위에 언니, 언니들,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하고의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함경도 사투리가 가득해요. 시, 노래의 아버이, 어피덩, 이미. 그래서 장 넘기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수월치가 않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야 싶어가지고. 근데 입으로 가만히 발음을 해보면은 역시 뿌리가 우리말이라 그런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고, 또 실제로 짐작한 대로의 뜻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기했고, 또 이 만화의 그림체가 인물과 풍경을 그려내는데 되게 독특합니다. 마치 판화를 찍어낸 듯한 느낌의 만화라고 할까요? 인물의 이목구비도 좀 엉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린 것처럼 투박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묘하게 잘 어울리고 정감이 가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일종의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할까요? 김은성 작가와 엄마 복동여 씨가 현재 시점에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과거로, 엄마의 회고를 통해 과거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요.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 또 2010년대 초까지 거기가 나오고 다시 또 1900년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복동여 씨의 기억에 따라 의존해서 가는 거지만 쭉 시간순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롤로그를 읽었고, 이번에는 복동여 씨, 이제 노새의 어린 노새의 눈으로 본 함경도 북청의 고향 마을 미산촌 풍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저 바다 좀 봐라. 실로 우리 고향 바다 같다. 엄마는 자그마한 실마리만 있어도 고향을 생각해낸다. 우리 고향 바다에는 미역이 넘출넘출 바웃돌에 걸려 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 거는 대지도 못해. 그거랑 게랑 넣고 냉국 풀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생미역으로? 생미역 살짝 데펴서 하거나 그냥 말린 걸로 하거나. 고등어도 절이면 풀풀 뛰는 거 사다 한 2가지씩 절여. 그거 꺼내 된장 넣고 지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응, 그렇게 한번 지져 먹어볼까? 사투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엄마는 고향을 풍성하게 기억한다. 엄마의 고향은 바다와 가깝다. 함흥보다 더 북쪽으로 신창이라는 작은 포구가 있는데 엄마 고향에서 한 50리, 20km 길로 걸어서 엄마 고향에서 한 50리, 20km 길로 걸어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신창으로 생선을 사러 가곤 하셨다. 외할머니가 신창 시장에 가신 날은 외할아버지는 저녁도 안 드시고 기다리셨다고 한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외할머니가 걱정되어 엄마와 막내인 숙자 이모를 마중 내보내곤 하셨다. 엄마가 큰 고깃집 오실까? 언니, 옛날이 거기서 산적 나왔대. 전기도 없던 시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신호를 냈다고 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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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나왔니야? 배고프지? 아버지, 누가 생선 먹는다고 오밤중이 댕김? 야, 맛있겠다. 싱싱하다. 시장에서 사온 털개를 작물을 살짝 풀어 한솥 쪄서 식구가 모두 모여 앉아 별미로 먹는다. 그런 밤을 지내고 밝아왔을 아침. 엄마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 신북청면 보천리 미산촌이다. 서너 채의 기와집을 제외하고는 다 초가집으로 초가의 소박한 선들이 마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었다. 이시성을 가진 한 40호 정도 되는 집들이 모여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토지는 비옥하지 않았고 조상 중에 큰 벼슬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도 들은 적이 없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처지를 속속들이 알고 지냈다.
외지에서 마을로 들어서려면 마을을 바라보고 왼쪽에는 예전 거리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안막이라는 둔덕이 있었다. 예전 거리는 예전의 화려한 풍채를 거의 잃고 버드나무 두 그루가 달랑 서 있는 게 고작이었지만 버드나무만큼은 멋들어져서 큰 그늘을 만들어 논에서 김을 매던 농부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었다. 오른쪽의 안막은 소나무 세 그루가 연이어 있어 자연적인 지붕을 만들어 비가 와도 새지 않았다. 외지에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안막에 올라 발끝을 세우고 기다리곤 했다. 동네의 옥점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예전 거리에서부터 옥점이를 불러댔다. 옥점아! 옥점아! 외갓집은 동쪽 마을의 첫 집으로 안막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고 맞은편에는 옥점내와 단금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을의 모습은 대략 이러한데 큰 길을 가운데 두고 옥점내 쪽은 서쪽 마을이라 하고 외갓집 쪽은 동쪽 마을이라 했다. 서쪽 마을의 끝집은 엄마를 중신한 거산 큰어머니 집이고 동쪽 마을의 끝에는 서당이 있었다. 서쪽 마을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개울이 하나 있는데 개울은 북에서 남으로 흘렀다. 그 개울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개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개울의 어딘가에 뜨뜻한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여기서 하는 빨래는 여간 쉬운 게 아니었다. 동쪽 마을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사람 얼굴을 한 조그만 산이 나온다. 얼굴 부분에는 먼 조상들이 묻혀 있고 이마 위로는 소나무가 머리카락처럼 나 있다. 외갓집에서 겨울에 빨래를 하러 가려면 서쪽 마을을 지나야 하는데 개울에 다다르기 전 지대가 조금 높은 곳에 도계가 있다. 도계는 상을 당했을 때 쓰는 상여 따위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물품은 공동으로 사용했다. 서쪽 마을 계진의 집에는 성마라는 것도 있었다. 말의 눈을 가려 빙빙 돌게 만들어서 주로 보리를 찢는 데 사용했다. 그 밖에 우물 몇 개와 디딜방아가 있어서 혼자 또는 여럿이 사용했다. 엄마 친구인 단금 아줌마 집에는 담배 패가 있었다. 아줌마네 아버지는 담배를 파는 쉬운 일을 했고 대신 아줌마네 엄마가 지게를 찌고 힘든 일도 기쁘게 했다고 한다. 마을에는 푸주간이니 대장간이니 주막같이 뭘 파는 곳이라고는 없었다. 요즘처럼 번잡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만은 늘 분주했다. 엄마, 7, 8살 때 식구가 누가 있었어? 그때 도화선이 언니가 시집을 갔던가 안 갔던가. 아, 안 갔다. 나보다 9살 후에니까. 그때 16살이니까 안 갔어. 맨 위에 두 언니만 시집가고 없었지.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도화선이 언니, 귀동리 언니, 그리고 나랑 숫자 6이야. 오빠는 취직해서 객지 나가 있었고 우리 엄마랑 아버지는 일시도 쉬지 않아. 엄마는 만날 밭이 나가 살아. 안마기서 우리 집 사이 밭이 나가 살아. 아버지는 먼 밭이 나가고 엄마는 가차온 밭을 메고 틈틈이 집안일도 하고 음식은 언니들이 주로 많이 해.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러니까 까탈스런 할아버지 매실라 장손 많은 그 많은 지사에 나까지 애들은 6이지 시누이들도 있지 농사는 얼마나 많이 짓는지 거기다 일꾼들 밥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서 예수 믿고 지사 안 지내니까 우리 엄마는 야 살겠다 이렇게 좋나 그러시고 찬송가 455장을 글도 모르는 분이 금시 외워가지고 불렀어. 우리 아버지도 일시름 손을 놀리지 않아 새벽에 식은 밥 한 그릇 차시고 그 먼 디 가서 일하고 논이서도 일하고 겨울이면 새끼를 꼬고 광주를 만들어 찾아볼 사람도 찾아보고 하는 말마다 맞는 소리를 나는 눈꼬리가 올라간 풍수를 데리고 묘자리를 불러댕기고 옛날이는 애들도 노지를 않아.
두 언니는 엄마 대신 음식도 만들고 우리는 빨래도 하러 가고 물 지르러 가고 애기도 보고 우리 또래 남자애들이 있는 집들은 갸들이 지게 지고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만했지. 노인네들은 담배만 뻐끔거리며 놀고 먹을 음식을 해도 제일 좋은 뒤로 갖다 드리고 우리 마을에서는 잔치 때나 제사 때 또 음력 섣달 20날에서 금음날 사이에 동네에서 제일 나이 먹은 노인들이를 모셔와 소를 잡으면 소족 4개를 반씩 갈라 8등분을 내서 한 상씩 독상을 차리고 나머지도 나이 순으로 좋은 뒤부터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어. 내 생각엔 그때 세월이 맞는 것 같아. 요새는 애들이는 배가 터지고 노인들이는 불쌍해. 우리 집이는 다른 집들에 비해 먹을 게 많아. 디딜방아 찔러 동네 아지미들이 모여들면 감지밭에다 심어놓은 강냉이를 따서 한 솥단지 쪄서 다 나눠 먹어. 어렸을 때 강냉이가 쪼란히 알이 배긴 거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아지미들은 살기 힘든 얘기, 살기 좋은 얘기, 얘기가 많아. 답답한 얘기는 다 우리 엄마한테 해. 아유, 말도 마시. 6점애비 어지도 또 마시고 어지는 시성이 고맙다고 한밤중이 일로 온다는 걸 내 말리느라. 시성은 시아주번이라는 뜻의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실로 옥점 아버지도 참. 우리 엄마는 누구라 할 거 없이 잘 지냈는데 특히 주손이 엄마하고 친했어. 주손이 엄마가 남편이 일찍 죽고 딸 하나 키우고 사는 게 불쌍하다고. 주손이는 귀동리 언니랑 동갑인데 그 동갑이 6이야. 봉주월이, 옥춘이, 주손이, 옥점이, 귀동녀, 복내미. 귀동리 언니가 나보다 7살 많은데 귀동녀 친구들이 어디 갈 때면 나를 끼워줘서 같이 어울렸어. 그 동갑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봉주월이도 예쁘고 귀동녀도 예쁘고. 내 동갑들은 다 남자야. 나 낳은 해에 딸 낳을 집은 아들 낳고 아들 낳을 집은 딸 낳고. 우리 아버지는 딸 많이 낳았다고 우리 엄마를 생전 뭐라 한 적이 없는데 4대 독자 우리 오빠가 결혼해서 손자 며칠 쑥쑥 연달아 낳았을 때 좋아서 밤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해 우리 아버지가. 아 형님 좀 쉬어가면서 하기요. 일 없어? 하하하. 아버지는 먼디 밭이 가서 일을 했는데 엄마는 항상 밥을 나한테 이어 보냈어. 근데 한 번은 재밌는 일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밥을 자시고 나는 그날도 밥 남겨주기를 기다렸어. 단콩을 넣고 해서 맛있는 밥을 항상 한 술씩 남겨주시거든. 우리 노세 점점 예뻐지네. 그걸 남길 때가 돼서 기다리는데 자꾸자꾸 더 자시는 거야. 다 자시는 거야. 너무 눈물이 나서 젖짝으로 갔어. 가 있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그릇 가져가라 해. 노세야 그릇 가져가라이. 노세? 왜 우니야? 그냥 울어요. 흑흑흑. 아짜 이거 어쩌나. 그제야 아버지가 안 거야. 하도 눈물이 나서 그래도 괜치 않다는 말도 못하고 오는데 배암이 딱 서 있어. 어찌나 무서운지 눈물이 쏙 들어갔어. 돌멩이 하나 던지겠는데 옛날이 배암이 해코지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들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날 고생 많이 했네. 그날 밤 노새를 당콩 많이 여설이 밥 좀 맛있게 해줍세. 노새가 아들은 아들이네. 하하하. 노새가 울었구나. 그 얘기를 해서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됐어. 우리 엄마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똘똘 구르며 웃고 거기다가 배암까지 만났다고. 하하하. 하하하. 뭐이가 웃겨. 자기들은 안 오나. 자, 힘드네요. 이어서 이렇게 어쨌든 정답게 살던 노새 복동여 씨가 결혼하는 이야기 까만 밤을 읽겠습니다. 복동여 씨는
이 작가의 어머니는 194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막 진행되던 때에 마침 해방을 맞이합니다. 얼떨결에 맞닥뜨린 해방. 사실 뭐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공감 가는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게 조금 있다면 내가 엄마가 살아온 얘기를 모조리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가 안다는 사실과 너도 알고 있지 우리 고향 친정 옆이서 과수원하던 아바이. 그 아바이 너 증손자 결혼식이 갔는데 글쎄 그 아바이 손자가 우리 엄마가 자기 할아버지기다 그렇게 잘해드린 것도 하나도 모르고서리. 은성아 자니야 어제는 만화 다 그렸다고 너는 혼자 떠들어라 그거구나. 얘기를 듣지도 아니하는구나. 내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사이에 웃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정도다. 나 안 잤거든. 어이쿠나 깜짝이야. 엄마를 골려먹니야 지금. 나 안 자고 엄마 얘기 다 들었거든. 그래 아이잖아가 눈밑이 왜 어처구레 하니야. 엄마 빨래 탈수하려고 보니 세탁기에 언니가 빨래 담가놨다. 뭐이라고? 냉장고에 빨래가 담겨있어. 또 며칠 걸리겠네. 냉장고가 아니라 세탁기. 뭘 그걸 말을 하니야. 세탁기면 세탁기라고 말한 걸로 알아들으면 되지. 말할 땐 제대로 말해 버릇해야지. 안 그래? 자 따라해봐. 세탁기. 핏. 자 따라해봐. 세탁기. 따라할게. 냉장고. 하하하하하. 은성아, 내 이렇게 무식이든지 미루다 죽을 준비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니야. 죽을 준비 뭐? 죽을 때 입는 옷. 나는 삼배 옷이 싫다. 비단 옷 입고 싶다. 그래? 비단 옷 입고 싶어? 동대문에서 한복집 하는 권사 있잖아. 그이한테 한 벌 맞춰야겠어. 언제 그러자. 그리고 두루마기는 죽을 때 두루마기도 입어? 두루마기도 입어. 두루마기는 전이 입던 벽돌색 두루마기 있잖아. 그게 아까우니까 그거 고쳐서 좀 크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맞아. 그 두루마기가 좀 아깝긴 해. 그런데 비단 옷이 잘 썩을까? 하기사 썩으면 어떻고 안 썩으면 어때? 이미 죽었는데. 그러긴 말이다. 썩은들 안 썩은들 어떻니야. 그 준비는 나중에 하고 이번 겨울에 덮을 엄마 이불부터 하자. 그럴까? 말 나온 김에 할까? 지금 할까? 너 시간 괜찮나야? 너 시간 괜찮니야? 엄마 나는 여기서부터 꿰맬게. 그럽세 우리 딸. 솜이 몽실몽실하고 참 좋다. 그렇지. 솜이 간수를 잘했더이 하얗고 좋지. 너무 좋아서 내가 빼앗아 덮어야지 안 되겠네. 그래라. 그렇지만 농담인 줄 내 다 안다. 엄마 나 잘 꿰매지. 너 재간 좋아서 뭐이든지 하면 잘하잖아. 아버지 닮아서 그래. 맞아. 너 아버지 솜씨 좋아. 선반을 매도 얼마나 잘 매는지. 그렇지만 나도 솜씨 좋다. 내가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는데. 알았어. 맞아. 둘 다 닮은 걸로 해둘게. 야 이불 꼬매다 그기 뭐하는 짓이니야. 작가가 누웠습니다. 아 좋다. 부드럽다. 아 푹신푹신해. 엄마도 이리 와봐. 어피덩 이리 오라니까. 이기 이불 하다 말고 뭐하는 짓인가. 그래도 누우니 편안하다이. 그렇지 편안하지. 편안해. 편안해. 아, 잘 쉬었다. 실로 그렇다이. 그렇지만 어저는 이불을 어피덩 하자. 으쌰 어피덩 엄마 어때? 이불이 포근하지? 잘됐다이. 이불 한 기념으로 난 좀 자야겠다. 은성이나 자는 새 어디미 가면 아이 된다. 엄마 이제 일어나라. 이 엄마가 왜 이렇게 오래 자?
잠은 밤에 자야지. 아직도 밤이 아이 됐니야. 그럼 일어나야겠구나.